말로만 듣던 K방산의 위력이 정말 최근 몇 년 비해서 엄청나게 성장했구나 했습니다. 고객을 하는데 막 골든 틀어놓고 뭐 이런 거는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도 시작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 기자라고 하면 옛날과 굉장히 다른 걸 느껴졌는데 미팅이 많을 때가 없었다. 계속해서 미팅이 갔다. 요건 진짜 이제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거는 사실 KF22가 FA50이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 그다음 서남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KF21과 FA50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싱가포르 에어쇼를 직접 갔다 와서 현장 취재를 했고, 말로만 듣던 K방산의 위력이 정말 최근 몇 년 비해서 엄청나게 성장했구나 했습니다. 흔히들 뭐 K팝 한류하면 이제 그 뭐 K팝 데몬 헌터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말레이시아 공군도 이제 에어쇼를 해서 고객을 하는데 막 골든 틀어놓고 뭐 이런 거는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도 시작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 기자라고 하면 옛날과 굉장히 다른 걸 느껴졌는데 이게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KF21과 FA50의 그 판매 전략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접 제가 취재를 해서 가보니까 카이 분들한테 인터뷰를 하려는데 인터뷰 시간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어요. 왜냐? 딱 첫날 개막식에 카이 부스를 열자마자 해외 VIP 고객들이 와가지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는데 원래 준비가 되거나 사전 조율된다는 분도 있고 이분들도 오셨는지 몰랐는데 하는데 한국에 관심을 가져서 연관된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런 전시회에서 이런 VIP 분들이 오실 때 의전 같은 게 필요합니다. 가령 이제 전시장에 뭐 TV라든가 LCD 모니터 같은 거 할 때 환영합니다 메시지 그 나라 말로 적어주고 그 나라 국기도 했는데 그걸 계속 바꾸고 이제 10개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땡땡땡 나라에서 오셨는데 그 나라 국기가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포토샵을 만들고 보여주고 이런 것도 있을 정도로 인산인해까지라고 하면 약간 오버하고 정확하게 이제 기자로서 만들어내면 미팅이 많을 때가 없었다. 계속해서 미팅이 갔다. 요건 진짜 이제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거는 사실 KF22가 FA50이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 그다음 서남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하이로 믹스 조합입니다. 이 하이로 믹스라는 건 쉽게 말해가지고 집에 자동차가 한 대 있을 때는 적당히 좋은 차를 해야 되는데 뭐 시장 보러 다니는 차랑 그다음에 뭐 멀리 가는 차가 두 대 있으면 그렇게 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전략입니다. FA50으로 이제 그 수적 주력이 되는 전투기를 팔고 그 다음에 성능이 비싸고 좋은 핵심 전용 KF21로 제한하다는 게 지금 아시아 각국에 먹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FA5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이제 추출되는데다가 필리핀의 이슬람 반군을 공격할 때 FA50을 첫 시전에서 사용했고 작년에 또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문제가 있을 때 태국 공군이 FA50을 실전에 투입했다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FA50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래서 사실 KF21도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일단 당장 구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중요한데 FA50의 관심도가 특히 높았고 기존에 FA50을 구매했던 국가들 뭐 말레이시아나 필리핀도 추가로 더 구매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번 에어쇼에서는 FA50 그냥 기본형을 제시한 게 아니라 FA50 블록 70이라고 개량형을 제시했는데 FA50의 기존 단점들을 좀 개선했거든요. 뭐 가령 이제 후방 좌석을 드러내서 연료 탱크를 넣거나 해서 항속거리를 늘려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거나 새로운 레이더를 하고 공중에서 급유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들을 하는 개량들이 있어서 이거 언제 돼? 더 살 수 있어? 아니면 기존 거 개량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KF21은 관심이 없냐? 그게 아니고 KF21은 그 행사장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3대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3대 무기라는 게 사실 전투기가 크고 멋있으니까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중국에서 J-35라고 하는 F-35급의 전투기를 실물 크기로 최초로 아시아 시장에 내놔서 거기서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의 군사과학 기술력을 이렇게 도전한다 이런 의미로서 관심이 많았고 F-35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호주 공군이 실물을 전시하고 비행 시범을 호주 공군이 해가지고 실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F-35 전투기 그리고 싱가포르도 이제 구매한 거 이런 하이급 전투기에 관심이 많은데 이 중간 사이에 KF-21이 있다. 그 하이엔드 시장으로서 F-35 전투기 도입이 어렵거나 아니면 F-35를 살 수는 있는데 너무 비싸서 몇 대 못 사는 국가들한테 KF-21과 F-35 조합을 제안한다. 왜냐? 대한민국 공군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걸로 패키지 수출을 하는 대항으로 포지션을 하는 걸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전투기 도입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재검토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만큼 전투기 도입에 대해서 난맥상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제 전투기인 수호이 30 MKM과 미국제 전투기인 FA-18C 호넷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전투기는 사실 인치랑 센치부터 개념 달라요. 호환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비도 다 따로 해야 돼서 정비 소요도 많고 한데, 여기서 이제 SU-30 MKM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전투기인 건 맞아요. 그 에어쇼에서도 이게 와서 보여줬는데, 하늘에서 공중에서 뜨다가 정지를 하거나 뭐 뒤로 가기도 하고 이제 별 고개 비행은 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개 비행 능력과 실제 전투 능력은 별개라 가지고 요거를 업그레이드를 하긴 하는데 이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성능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 FA-18 호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우수한 전투기장 노후화가 돼가지고 요거를 좀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려 했냐, 말레이시아는 이제 같은 이슬람 국가인 쿠웨이트로부터 FA-18 호넷을 중고로 받으려고 했어요. 쿠웨이트는 또 어떻게 했냐, 쿠웨이트는 FA-18 CD형 그냥 일반 호넷이 있는데 요거를 쓰고 난 다음에 FA-18E, 그러니까 슈퍼호넷이한 버전을 사고 남는 C형을 말레이시아에 판다는 이런 계획이었는데, 일단 보잉이 납기가 늦어서 슈퍼호넷이 잘 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실사단이 쿠웨이트 가가지고 중고 기체를 봤는데 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마치 인천까지 중고차 사러 갔다가 이제 상태가 매물과 이제 다른 허위 매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상한 매물 사게 되고, 이런 이야기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 개념적으로.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체를 할까 싶을 때, 마침 FA-50M을 말레이시아가 이미 주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성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야, FA-50M을 운영하면 KF-21과 같이 짝꿍으로 운영하면 굉장히 좋아, 이런 제안을 한 거랑, FA-50이 운영 유지비가 저렴하니까 많이 도입하면 좋으니까 지금 18대 구매했는데 추가로 구입해라, 이런 제안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장기 전력 계획 CAP-55 Capability Development Plan 2055년까지 무기를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이 계획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있는 MRCA 사업이라고 있어요. 중형 전투기 도입 사업이 원래는 이게 천천히 사겠다 했는데, 이렇게 그 중고 기체 도입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기체 도입도 어려우니까 좀 시간을 땡기겠다. 그러면 FA-50 추가 수출과 KF-21 신규 수출이 말레이시아에서 둘 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무기 시장에서 중고 기체 도입에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사례들을 보면 전투기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투기는 원래 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그러니까 30년 동안 운용할 때 보통 기체 구매한 가격을 2배를 30년 동안 정비하는 비용으로 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 옛날에 비해서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바뀌면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단종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단종이 빠르고 새로 신형 부품을 안 구하면 이 정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고통을 겪었는데, KF-16 전투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전투기인데 여기에 ASPJ라는 핵심 장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 KF-16에는 미사일 쐈을 때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자체 방어 장비인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수리를 맡겼는데 몇 년이 걸렸나? 4년 이상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30년 동안 운영하는데 수리해서 맡기는데 4년 걸리고,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용 유지라는 게 실제로 비싼 전투기 도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 유지가 중요하구나, 후속 군수 지원, AS를 잘해주는 데가 정말 좋은 무기 판매 업체라는 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특히 중고기체 같은 경우에는 도입가는 저렴하나 부품이 단종되었으니까 이게 부품 단종된 걸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기존 원래는 막 10년 전 5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이 10년 후에, 그러니까 현재는 500달러로 구해야 되는 부품들이 흔합니다. F5, F4 전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 운용을 했었는데, 막판에는 진짜 부품이 없어가지고 다른 비행기, 멀쩡한 비행기에서 부품을 뜯어다가 넣거나 아니면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해도 그렇게 어렵고, 구하려니까 뭐 매번 부르는 게 값이 거의 뭐 빈티지 시계 같은 그런 식의 부품 구하는 게 많았어요. 이러면 성능도 떨어진 구형 전투기가 운용 유지비도 막대하게 늘어난 것이죠. 이게 말씀드린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말레이시아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쿠웨이트로부터 중고 혼넷을 구매하려는데 이게 매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중고 미라지 2000 전투기를 한번 구매를 하려다가 이거 상태가 나쁘다, 이게 보도가 되면서 이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이 비판하면서 포기가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고 기체 한때 구매하는 게 유행이 됐지만 현재는 그게 유효하지 않다. 살 때는 더 싸지만 실제적인 운영 비용은 훨씬 더 큰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가성비 중심에서 장기적인 지속적 운영 능력이 중요하고, K방산이 단순히 가성비, 그러니까 싼 맛을 쓰는 게 아니라 도입가만 싼 것뿐만 아니라 운영 유지도 가동률을 잘 보장해 준다,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났습니다. 일례로 싱가포르 에어쇼 기간 동안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필리핀과 FA-50 PBL 계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PBA는 퍼포먼스 베이스드 로지스틱스의 약자로 쉽게 말해서 운용 유지한테 항공기가 고장이 나면 원래는 그 각 공군에도 다 정비병들이 있습니다. 그 정비병들이 스스로 물건을 주문하고 부품을 주문해서 고치는데 이거를 업체가 대행해주는 외주 정비를 이제 제작사가 직접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운용 그 가동률이라든가 고장률에 따라서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적절한 종량제 요금 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필리핀이 최초로 도입했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 K방산 무기를 사간 나라들도 이런 모델을 다 모방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KF-21의 어떤 면이 수출 협상에서 매력적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압도적 가성비는 이제 일단 기본으로 뜨고 갑니다. 근데 그냥 가성비가 쓸만한데 가성비가 아니라 동급 대비 성격도 저렴하다. 그래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데도 저렴하다는 게 중요해서 KF-21 같은 경우에는 에이사 레이더, 그 다음에 IRST 같은 최신 항공 전자장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 기종 대비 가격 경쟁력이 우위고 운영 유지비도 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납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사실 그 주변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 때가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는 순간 러시아는 자체적인 생산시설 복구,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생산 능력이나 개발 능력을 복구하는 데 주장해서 결국 2차전으로 가기 위한 힘을 키울 수 있는 게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이고 그래서 휴전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얘들이 전쟁을 끝내면 더 힘을 비축해가지고 다음 번 더 크게 할 것이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납기가 빠른 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단기간 내에 일어날 거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확장성, 우리 KF-20이나 FA-50, FA-50 같은 경우에는 뭐 연료를 늘리거나 새로운 레이더를 갖는 이런 개량을 꾸준히 하고 KF-21도 아직 개발이 안 끝났지만 이미 개발이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록 1 다음에 블록 2를 못하고 그 다음에 블록 3라고 하는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를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 확장성이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 중동, 동남아 등에서 K방산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력 외에 한국 방산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도 우리가 정말 잘해준다. 왜 잘해주는가? 우리는 한번 겪어봤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처음 우리가 자주만 국방을 시작했을 때 미국이 지원해서 준 게 아닙니다. 미국한테 이제 어떻게든 얻은 무기를 떼다가 몰래 버니어 컬러스로 이제 이걸 다 제어가지고 역설계를 해가지고 하고 그 과정에서 막 미국은 불법 폭제한다, 노예티를 해라 이러면서 도와주기보다는 딴지를 많이 걸었어요. 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KF-21 같은 경우에도 KF-21을 단순히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F-35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그 대가로 기술을 좀 이전받았는데 21개의 부분의 기술 중에서 4대 핵심 기술이라는 게 이전을 못 받아서 이 수출 거부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무기를 사는 나라들도 자기의 방위 사업을 키우고 싶어 하고 기술 이전을 해줄 데가 없는데 기술 이전을 해준다는 유럽이나 미국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장사를 양아치처럼 한다. 이런 게 많은 거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기술 이전하고 네가 나의 후배가 되라. 연구개발 인프라 이런 교육을 하면서 같이 상생하자. 이런 것들이 이미 증명이 됐고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동개발 파트너라는 게 인정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억울한 데가 오히려 많으니까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과 좀 차별화될 수 있고 단순히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을 활용하면 현지 생산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훈련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그 무기를 운용하는 전반에 대한 기술과 인프라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같이 상생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K방산이 가격 경쟁력 외에 그런 부분이 주목받는 것이고 이 때문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천무 다연장 로켓 공장 건설하거나 혹은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나온 장비랑 한국 장비를 같이 결합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사우디는 제조업 2030 계획의 일환으로 그 방산 쪽에서 한국과 공동 개발한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이런 것 하면서 사우디 방산을 확장시킬 계획을 이미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안보 자립을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국제 정세 변화가 한국 전투기 수출 기회 확대와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면적으로 이제 러시아는 무기 수출 이제 못합니다. 뭐 트럼프랑 러시아는 친한 것 같지만 수출 금지는 착실히 때리고 있어서 러시아의 신형 전투기 수출들이 사실상 막히고 그것을 우리가 노리고 있다. 근데 이제 러시아 무기를 원래 수입하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옛날엔 반미 국가였거나 아니면 미국 무기를 좀 사기 껄쩍지근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한국은 미국산 무기랑 이런 거랑 상호 운영성 그러니까 호환성이 되면서도 미국과 어느 정도 독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강점이 있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사실은 방산에서는 좀 좋은 영향이에요. 왜냐면 미국이 더 이상 우리 다른 나라들 지켜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 어느 나라 방위비를 몇 퍼센트까지 올리러 GDP를 올리라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그 올렸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이제 압박을 받아서 한 애들 뭐 잘 되는 거 싫으니까 그 돈으로 저렴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국 방위 사업도 육성할 수 있는 한국 방위 사업과의 협력이 좀 잘 될 수 있고 미국산 무기도 없이 정치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점에서 한국산이 또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좀 별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받게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기를 완제품 수출한 거 말고도 이제 부품이라든가 핵심 부품 단위 수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튀르키예가 우리나라한테 이제 전차 기술을 이전받아가지고 알타이라는 전차를 받았는데 여기 원래 독일산 파워팩 그러니까 엔진을 받기로 했는데 독일이랑 튀르키예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한국이 공급했어요. 이런 것 같이 우리가 틈새 그러니까 나라랑 나라 사이 갈등의 틈새를 노려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많이 제한이 되고 있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 그냥 단순히 무기 경쟁을 한 건 넘어서 야 니네들 무기 만들고 싶은데 부품이 모자라? 그러면 한국이랑 같이 하자 이런 식의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도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 에어쇼 가면서 싱가포르 최대의 방위사업체 ST 엔지니어링의 글로벌 비즈니스 디렉터랑 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징크라시라는 장구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싱가포르도 자기도 나름대로 방위사업에 강점이 있고 자신감이 있대요. 그리고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나라가 서울 크기만 나라인데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장갑차라든가 아니면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기, 무인 항공기, 그다음에 군함도 자체적으로 만드는 강소국가거든요. 포탄도 생산을 많이 해서 유럽 생산 많이 해요. 근데 나라가 워낙 작아서 모든 부품을 다 만들 수 없는데 공급망 안정된 파트너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 한국이라서 한국의 부품 있는 회사라든가 중소기업과 자기들이 연합해가지고 공동 진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트럼프발 통상 압박, 글로벌 공급망 재편들은 한국 무기의 경쟁력을 이제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후속 그러니까 부품 단위라든가 이제 후방 쪽에서도 해외 기술 협력이라든가 공동 개발로 우리 파트너들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앞 최신 방위사업과 그다음 국제정책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취재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알기 쉽지만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하면서 이제 들으실 때 뭐 조금이라도 투자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설계할 때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도 재밌는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사우디로 다녀오셨는데 사우디에서 한국 방산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 방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육군 무기 K9 자주포 K2 전차 그다음 공군의 FA-50 널리 소문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비싼 유사 미국의 이제 M109 자주포랑 그다음 우리 K9 자주포 독일급 판츠 2000 이런 것들 비교됐고 탱크도 뭐 K2 전차하고 뭐 에이브람스 그다음 레오파드 이런 거 다 비교를 하면서 야 한국은 정말 가성비가 뛰어나네. 가격은 절반 정도인데 성능은 대등하다. 이거 정말 환호를 울리는 거죠. 최근에 이제 노르웨이도 이제 그 천무 이런 것도 가격이 출중하니까 돈이 절반을 줄었다는 거예요. 국방비가 노르웨이.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 안 사오고 한국을 사니까 엄청나게 좋죠. 가성비가 뛰어나다. 그다음에 뭐 데리버리 타임. 이 무기는 납기를 잘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어 이러면 골치 아프지. 우리는 뭐 먼저 갖다 주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항공에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점점 퍼져가 지금 중동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남미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동을 제가 이제 사우디 방산전시 일부러 가본 이유는 그런 게 정말 사실인가 확인을 하려고 갔는데 아무튼 뭐 굴지의 방산 기업들이 다 와 있어요, 세계.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미국 거 제일 많고 그다음에 터키가 급부상하고 있어요, 터키가. 튀르키예가. 이 무기 시장이 점점 경쟁 열기가 치열해지고 있구나. 저는 이제 함정을 파는데 보려고 갔는데 거기 항공기도 마찬가지. 최근에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하고 공동 생산하다가 틀어졌잖아요. 인도네시아 약속 안 지키는 나라고 돈도 적게 내고 뺀질뺀질하다가 좀 틀어져 있는데 그건 UAE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알거든. KF-21을 공동 생산하자 하는 뭐 제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의 무기는 지금 미국하고 프랑스, 러시아, 영국 이런 데가 주력이었지, 주력. 5강, 4강 이렇게 이루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방향으로 4강, 5강을 끼어들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육군 지상 공군 무기가 히트를 쳤으면은 지금은 함정 쪽으로 시프트 되고 있다. 이걸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그렇게 함정을 사게 되면은 인접 국간도 사게 되죠. 그래서 거기는 과거에는 호르무즈 해협, 뭐 수에즈나 그다음에 아덴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거의 떠 있었어요. 야, 너 장난치지 마. 해적들 옴짝달싹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이제 세일가스가 발견되면서 미국이 에너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 에너지 팔자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나라끼리 경쟁이 각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초가 떠나니까 졸망조망한 사람들 자기들끼리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맹주 다툼 하잖아요. 중동은. 그리고 뭐 거기서 계속 뭐 미사일 전쟁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어서 함정까지 이렇게 전이되고 있는데 사우디가 지금 우리 호위함 살려고 하고 있고 잠수함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사면 이집트에서도 또 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함정 쪽만 사우디에서 수출이 터지면은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중동 쪽은 다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하나 사면은 저거 우리 또 집적거릴 가능성이 있어 하면 또 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된 분이 좋죠. 사실 뭐 무기라는 것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거 좀 기분 나쁜 거지만은 인류는 전쟁 역사 끊임없이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간과할 수 없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 사우디 가서 보니까는 그야말로 200여 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우리가 40개가 왔어. 우리도 40여 개 기업이 왔는데 뭐 한화, 현대 뭐 이런데 통합 전시관을 해가지고 잘 협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화 오션이나 현대중공 이런 데는 우리끼리 경쟁하면 세계 1, 2위가 경쟁하기 때문에 이걸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 경쟁하다 그냥 그야말로 상처가 나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호주같이 그래서 우리끼리 국내에서는 물량 배분으로 이제 이렇게 잘 적절히 과당 경쟁을 피하고 그다음에 해외 나갈 때는 컨소시엄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미국이 FMS, 포린 밀리터리 세일 해가지고 대위 군사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로. 거기 정부가 직접 계약한다, 거기는 거의. 근데 그런 정도는 우리는 아닐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수준. 그러니까 준 FMS 제도를 우리가 빨리 도입해가지고 정부가 많이 관여를 해줘야 돼.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왕이 다 하잖아, 왕궁에서. 야, 너 하지 마, 꼼짝도. 너 술 먹지 마, 술 먹어. 이번에 가서 보니까 술 먹는 데가 없어요. 음식점에서 술을 일체 못 먹더라고. 뭐 술 먹으면 잡혀가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이 호텔에는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호텔에서 술 일체 안 팔더라고. 그래서 술 안 먹고 건전한 회식 문화를 즐기다 왔는데 아무튼 사우디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가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G2G 계약이 거의 유행이고 우리도 준 FMS를 도입해가지고 하루빨리 우리 정부는 기업들을 이제 도와주면서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 기업들은 세계 탑 클래스에 다 함정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연결해주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준비되는 정부가 뭐돼? 과거같이 정부가 갑질하면 안 돼요. 이제 가서 보살펴주고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왔어요. 저도 이런 얘기하면 네가 가서 해라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를 읽고 왔다는 거는 우리는 준비는 돼 있다. 어떻게 끼어갈 것이냐,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끼리 경쟁하다 피부는 일이 없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오버할 컨트롤러가 있어야지.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K9 자주포 K2 전차 등 한국 무기가 유럽을 넘어 중동까지 동시에 선택받는 이유는 단순한 성능 외에 어떤 산업 구조적 강점 때문인가요? 그거는 우리는 남북한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경쟁을 해왔고 그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알죠. 한국은 생산 시스템도 잘 돼 있어. 이거는 뭐 얘기하면 적기 배달이 돼?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과거에는 유럽,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서 주로 했는데 거기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나토가 결성되면서 나토는 그냥 방위비 분담금만 내고 하면서 모든 걸 복지 사기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군사비 투자를 하고 생산 라인을 확 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줄일 수가 없었지. 북한이 계속 뭐 연평해전 일으키고 뭐 도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능 개량하고 탱크도 막 1000대 이상씩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규모 경제력.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요. 외국에서. 한국에는 배달하면 잘 와. 배달사고 안 나. 돈도 싸. 이런 걸 다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이 요청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유사일로 가장 좋은 환경이 있어요. 얼마 뭐 구슬이 서말이면 뭐예요? 껴야 법에다란 말이가. 그래서 민간군 산하경이 똘똘 뭉쳐서 하면은 지금은 방산 수출의 최적기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육해공 무기가 고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지상무기하고 공군무기였다면 이제는 중국이 또 으르렁거리겠죠. 대만 뭘 침공한다니까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다 긴장하고 있다고. 함정을 키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잠수함도 키우지 않을 수. 그래 우리 호재지 호재. 사우디 이란하고 경제하는데 이란은 자꾸 큰소리 치고 핵무기까지 만든다고 자기네 해군에 키우고 있잖아요. 사우디에서도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회를 잘 봐서 틈새 시장을 쭉 보고 있다가 우리의 좋은 성능의 무기를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을 잘하고. 이미 주요 국가들이 5세대 전투기 전력을 갖춘 상황에서도 KF-21이 여전히 의미 있는 전력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KF-21은 사실 아직 시운전도 다 끝나지 않았고 양산도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 이해가 참 불가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육군 지상무기 이런 데서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한국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도 그럴 것이다. 이런 어떤 컨셉이 이제 이루어진 거고 사실 FA-50 공격기라는 것이 히트를 쳤어요, 이미. 그 모든 기술의 베이스는 미국 거란 말이지, 미국.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군이 무기를 개발하는데 제일 늦어요. 왜냐하면 미국 걸 거의 사왔기 때문에 F-16 뭐 다 사왔잖아요. F-35도 사왔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영리하잖아. 사와가지고 잘 보면서 우리가 독자 개발하고 항전 장비 뭐 이런 레이더 이런 거 개발하고 있는데 딱 개발 못하고 있는 게 엔진이라면 엔진은 이제 미국 걸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A-50 공격기가 히트를 친 거예요. 폴란드 수출도 했고 거기서 인정을 받았고 또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이런 데서는 실적 전투에 참여하면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거에 더 부가된 성능, 전투 능력이 들어간 게 KF-21이거든. 싸고도 쌈도 잘해. 전투를 잘해. 뭐 대공전 능력, 대지 공격 능력 이런 것들 뭐 항전 장비, 항공 전장 보면은 수준 높거든. 비중은 A사 레이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미국이 야 이거 브라킹 좀 했어야 되는데 한국 놈들한테 알려주면 안 돼 해야 되는데 너무 한국 사람 빨리 따라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KF-21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살려고 하는 나라가 많이 줄서 있고 인도네시아 나라는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공동 생산한다고 말만 해가 노이즈 마케팅만 우리한테 엄청 해줬어요. 자기들 빠졌잖아요. 돈이 없고 6천억인가 밖에 안 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그 틈새를 또 UAE가 나도 시켜주세요. 나하고 공동 개발합시다. 때는 좀 늦었는데 이렇게 오프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뭐 5세대 전투기가 F-35, F-22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젠-20 중국이 제다 이런 것들인데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이거든. 스텔스기가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다 도료칠하고 뭐 유지하는데 엄청 돈이 많이 든다고. 근데 사실 모든 항공기가 스텔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적절히 처음에 공격하는 그 항공기 몇 대만 딱 스텔스기 휘젓고 오고 나머지 항공기 가서 이렇게 하이로 믹스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텔스는 능력은 있는데 미국이 또 우리한테 너 어디서 카피했어? 또 골치 아프잖아요. 실무자들 얘기 들으면 사실 우리 4.5세지만 5세대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빨리 기술을 습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F-35나 F-22 직접 겨냥을 못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F-15나 F-16보다 이런 것보다는 대등 또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대등한 라팔 전투기 뭐 유럽에서는 제일 잘 팔리는 항공 이런 데하고 대등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시운전도 끝나기 전에 시운전 비행도 끝나기 전에 외국 장성들을 타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시운전하면서 이렇게 사고 한 번 안 나고 난 게 거의 드물어요.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너무너무 그다음에 공중에서 초음수 도파 시험이라든지 공중 급유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든 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한국과 UAE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양국 방위 산업 구조와 협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근본 UAE하고 이제 방산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정말로 이제는 UAE가 원하는 KF-21뿐만이 아니라 지상무기 이런 것까지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한 나라하고 이렇게 지혜공 무기가 교류되면은 그야말로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가장 실익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를 판다는 거는 동맹에 가까운 거예요. 원래 진영별로 원래 무기를 자유주행 공산을 못 팔게 됐어요, 옛날에. 근데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UAE는 우리하고 지혜공 무기를 동시에 이제 이 협력 체계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되면은 UAE가 좋다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접국가로 확산되고, 한국은 이미 준비가 돼 있잖아요. 지혜공 무기 체계가. 그래서 이런 거를 토탈 솔루션으로 이제 너희 해군 거 사면은 공군 거, 육군 거 대줄게. 육군 거 사면 공군 해군 거 대줄게. 이런 협력 체계가 구축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는 어느 한 국가하고 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진 건 아무 아쉽게 생각하지만은 거기에서 대타로 또 UAE가 접근하는 건 좋은 거고, UAE가 잘 되면 다른 나라로 또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이죠.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열정적으로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런 덕분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던데요. 아무튼 이 방위산업이라는 건 우리가 그 세금을 내서 여태까지 키운 거니까 잘 또 수출해서 세금이 또 국민들에 돌아가는 이런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산에도 많이 투자하시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고 하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자주국방도 커지고 이런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